안녕하세요. 기업 탐방 중심의 독립 리서치 아리스입니다. 오늘은 마켓 키워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투자 아이디어를 좀 제공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만든 시간이 바로 마켓 키워드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한국경제방송에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역시나 마켓 키워드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방송에서는 약 5분 정도만 시간이 주어지다 보니까 사실 무언가 깊게 설명을 하거나 부연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개인 채널인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같은 주제로 좀 더 상세하게 종목이라든지 세부 내용들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마켓 키워드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폭력 다음은 수소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한 번씩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수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다 아시겠지만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모든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천연가스, 석탄, 유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적인 부분이 올라간 점도 문제지만 공급 자체가 안 되는 에너지원의 어떤 공급 부족 현상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전력난이나 에너지난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체 에너지원으로 신재생 에너지, 대표적으로 태양광이나 풍력, 특히 시장에서는 풍력이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 재생에너지의 부족 현상을 메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단은 바로 수소에너지입니다. 수소에너지가 특히 이 풍력과 함께 연계해서 아마 시장에서는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것들, 태양광이나 풍력은 간헐적으로 무언가 에너지원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풍력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에너지가 풍부하겠지만 바람이 불지 않을 경우에는 에너지를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간헐적으로 무언가 에너지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시점에 보완적인 부분에서 또는 대체해 줄 수 있는 부분에서 이 수소 에너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연합에서는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이 지정학적 사태로 인해 가지고 3월 2일쯤에서 러시아에 대해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섹터는 역시나 풍력이고 수소 에너지와 관련된 정책도 함께 발표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수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라고 하는 것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들 중에서 가장 작은 원자들로 구성이 되는데 우주에서 우주 질량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풍부하고 보편적인 에너지원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쉽게 수소라고 하는 이 에너지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 단일 원소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수소를 얻기 위해서는 생산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를 저장, 운송할 수 있는 수단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활용처가 필요하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를 밸류 체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수소의 생산, 운송, 저장, 활용에 이 밸류 체인이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야만 비로소 수소 경제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직까지 우리가 얻어서 쓸 수 있는 수소는 바로 석유화학이나 이 천연가스, 바이오가스 등에서 얻어낼 수 있는 부생수소나 추출수소입니다. 그래서 수소를 좀 종류를 나눠보게 되면은 블랙수소부터 해서 그레이수소 또는 블루수소 그리고 그린수소까지 많이 구분을 짓는데요. 굳이 구분 짓자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수소 에너지의 수소는 그레이 또는 블랙 계열의 수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수전의 수소와 같이 그린 수소로 좀 가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마 산업의 변화는 이렇게 좀 빠르게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얻은 수소는 또 저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운송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매우 중요하겠고 우리가 어디에 쓰냐
자동차에 쓰는 거냐, 선박에 쓰는 거냐, 아니면 가정이나 건물과 같이 무언가 열을 내거나 전기를 필요로 하거나 이런 곳에 쓰는 거냐에 따라서 구분이 조금씩 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 투자자 관점에서는 그러면 어떤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게 중요할까 이거를 한 번씩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일단 수소 에너지와 관련돼서 수소 경제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수소차가 아니고 수소 연료 전지입니다. 이 수소 연료 전지라고 하는 것들은 수소 그다음에 산소가 화학 반응을 해가지고 전기를 생산해내는 수소 발전의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국내에선 대표적으로 두산 퓨얼셀 그리고 S 퓨얼셀이 대표적인 수소 연료 전지 기업이라고 꼽을 수 있겠고요. 동화성은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자회사 동화 퓨얼셀이 있습니다. 역시 동화 퓨얼셀이 지금 연료전지와 관련된 기술을 이미 확보를 한 상태이고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미코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지주사격이고 반도체 장비 업체라고 좀 분류를 지을 수 있겠는데 자회사 미코 파워라고 하는 기업이 역시나 SOFC 타입의 수소 연료전지를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역시나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겠고요. 대부분은 다 건물용이나 발전용, 수송용은 대표적으로 뭐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으로 다양한 연료 전지를 개발을 했거나 개발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연료 전지 기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기술이 약간 선두에 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연료 전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실적은 국내 대표적인 수소 연료 전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두산 퓨얼셀 이 기업의 실적 추이입니다. 2019년도와 2020년도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를 해 왔었는데요. 21년도에는 실적이 약간 꺾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영업에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일부 프로젝트 중에서 지연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21년도 실적에 반영이 안 되고 22년도가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 두산 퓨얼셀은 2022년도 실적을 이미 공정 공시했는데 예상 매출액이 7,007억 정도, 영업이익은 432억 정도를 낼 수 있다라고 공정 공시를 했고요. 이렇게 좋아진 실적은 작년에 나와야 될 실적이 일부 지연된 것들도 함께 반영이 된다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 연료전지 업체들 중에서는 일단은 대표 종목이라 할 수 있는 두산 퓨얼셀을 탑픽으로 꼽아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소 연료전지가 중요한 만큼 연료전지를 만들기 위한 부품 업체들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 부품을 만드는 업체로만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멤브레인이라든지 분리판, 가스켓, 통매층 또는 GDL은 가스 확산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핵심 부품을 중심으로 보시고 상업화에 성공한 기업들 중심으로만 일단 보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상하 프론테크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불 속의 멤브레인 막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산화에 성공을 한 그런 기업입니다. 국내에서는 지금 코오롱 인더가 상하 프론테크와 함께 이 멤브레인 막을 국산화에 성공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상하 프론테크는 불 속의 수지의 멤브레인 막이고요. 코오롱 인더는 약간 좀 다른 계열의 멤브레인 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 차이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시장에서 평가하기로는 상하 프론테크의 제품이 코오롱 인더 제품보다 약간 우위에 있지 않나라고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멤브레인 막과 관련돼서는 상하 프론테크를 가장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은 세종공업입니다. 세종공업은 연료전지 금속 분리판을 공급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현대차 넥소에 들어가는 그 연료전지는 현대모비스에서 만듭니다. 현대모비스에서 만들 때 금속 분리판 제품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를 지금까지는 현대제철이 독점적으로 공급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2021년 7월 달부터 해서 이 독점적 구조를 깨고 이원화 전략 측면에서
채택을 받은 기업이 바로 세종공업입니다. 그래서 세종공업이 작년 7월부터 연료전지의 핵심 부품인 금속 분리판을 공급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마 올해는 매출액이 더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진성 TEC입니다. 진성 TEC는 아시는 분들은 좀 잘 아시는데, 원래는 건설 중장비, 하부 궤도 쪽에 궤도와 관련된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었는데요. 이 기업이 신규 사업으로 연료전지의 부품을 만드는 것들을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수소 연료전지에 들어가게 되는 압력판이나 매니폴더라고 하는 이 소모품을 공급을 하는데, 주요 고객사는 두산 퓨얼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퓨얼셀의 연료전지가 많이 만들어지면 질수록 당연히 진성 TEC의 매니폴더나 압력판도 함께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매출액이 지금 작년 올해 예상되고 있기로 50% 이상씩 매우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퓨얼셀의 연료전지를 만들 때 그 소모품을 진성 TEC가 공급한다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실적은 상하 프론테크의 실적 추이입니다. 동사는 매년 일단 매출액이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하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고요. 2022년도 매출액이 2177억, 영업이익이 201억까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20년도에 실적이 약간 꺾인 것을 제외하면 꾸준하게 실적 자체는 올라가는 그런 기업이었는데요. 20년도와 21년도에는 약간 어려움을 겪었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2년도에는 다시 매출과 영업이익이 회복되는 기조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수소 생산, 운송, 저장, 활용 단계에서 각각 어떤 기업들이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알아보시면, 수소 생산 같은 경우에는 한국가스공사나 GS, SK, 두산, 한화, 포스코, 현대중공업, 효성과 같은 소위 말하는 대기업들이 웬만하면 거의 다 들어와 있습니다. 수소라고 하는 이 산업에 발을 안 들여놓은 기업이 없을 정도로 대부분의 기업들은 지금 수소를 생산하는 단계든 또는 운송하는 단계든 저장하는 단계든 대부분 다 발을 좀 들여놓고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신규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운송 분야에서는 지금 수소 튜브 트레일러라고 하는 부분이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NK나 일진 하이솔루스, 수소 충전소 측면에서 볼 때는 효성중공업까지도 운송이나 저장 단계에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장 분야에 있어서는 일진 하이솔루스나 한화솔루션, NK 같은 그룹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적은 2021년 상장을 했던 일진 하이솔루스의 실적 추이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대부분 다 매출액이 현대자동차 넥소에 들어가는 수소 연료 탱크 쪽으로 지금 공급하는 데 있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점점 꾸준하게 늘고 있고요. 2022년도 매출액이 1458억에 영업이익은 203억까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도 수소 저장 단계, 그 다음에 운송 단계에서 중요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실적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풍력 다음은 수소라는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수소라고 하는 것들은 앞으로 계속적인 성장 산업이고 에너지원을 대체하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에너지의 패러다임을 바꿔주는 하나의 중요한 산업이자 키워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수소와 관련된 기업들 한 개 정도는 본인들의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편입을 하시고, 이런 기업들은 단기적인 추세가 아니라 장기적인 산업의 성장성을 보시고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수소경제, 수소에너지 이런 관련 기업들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아리스에서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할 좋은 기업, 투자하기에 좋은 아이디어 이런 것들 많이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조금 더 노력하고 발전된 그런 아리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